영등포구에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제보.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문다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문다혜 얘기군요. 문다혜는 숙박업소의 큰 손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다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다혜. 글쎄요, 뭐 숙박업계보다도 우리는 이 음주운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음주운전으로 문다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주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니까 지난번에 경찰서가 이태원이 속해 있는 용산경찰서거든요. 예, 용산경찰서에 출두를 하는데 그 출두를 할 때 또 구설수에 올랐죠. 비가 약간 왔습니다. 그 출두를 할 때. 그러니까 차 문을 열고 문다혜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 옆에 탔던 그 여성이 우산을 갖고 쪼로로 와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이 경찰서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변호인입니다. 변호사. 예, 문다혜가 산 변호사인데 글쎄요. 참 보기가 안 좋죠. 그냥 우산을 주고 문다혜가 우산을 쓰고 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우산을 씌워줍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물론 변호사는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주는 즉 의뢰인을 뭐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가 아주 쪼로로 옆에서 내려가지고 먼저 내려서 문다혜를 그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주는 글쎄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아유 저러려고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나 하는 얘기죠. 글쎄요. 뭐 변호사는 그래도 수임료가 워낙 높으니까요. 뭐 그런 거 잠깐 눈 질끈 감고 예, 우산 씌워주고 또 뭐 몇 천만 원이 됐건 몇 억이 됐던 또 수임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는 뭐 없습니다만은 예, 보기에 많은 대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적절한 그 장면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다혜가 이번에는 예, 숙박업소로 자꾸 구설수에 오릅니다. 예, 제일 먼저 구설수에 오른 게 바로 제주 별장 건이었죠. 제주 별장. 송기인 신부가 실제 주인이니 마니라고 하면서 제주도의 그 별장을 에어비앤비 거기에 등록을 하면서 등록을 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서류가 안 맞아서 중간에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거기에 아무튼 문다혜 이름으로 이제 그 소유가 송기인 신부가 됐던 송기인은 이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교구 거야 라고 교구 제주 교구 제주는 작으니까 아마 호남에서 교구가 있을 겁니다. 광주나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거쳐 문다혜가 소유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문다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샀겠느냐. 다 문재인의 차명자산이다. 문재인 이름으로 하기가 못하니까 이 딸 이름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딸 이름으로 만약에 하면은 그게 뭡니까 상속세 관련해서 증여세 이제 살아있으니까 증여세가 되겠군요. 증여세를 올바로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 야 어떻게 이게 궁핍해서 그런가 벌써 에어비앤비가 공유 숙박업입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유 숙박업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를 갈 때 또 대한민국 제주도로 가는데 호텔로 들어가기는 뭐 좀 그렇고 민박은 너무 또 그렇고 가장 중간 계층이 많이 이렇게 이 중간 정도의 그 퀄리티가 있는 데가 에어비앤비죠. 네, 가정집이라든가 또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그걸 자기가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유 숙박업으로 내놔야 되는데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은 정식적으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면 구청, 제주도는 마찬가지죠. 제주는 이제 제주시나 아니면 서귀포시 시청에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도 절차가 까다로운 게 거기에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주별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서도 숙박업소를 운영을 했다. 그것도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이건 한 이틀 됐습니다. 그렇죠?
문다혜가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 흔적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갖고 돈을 벌었다 하는 그 흔적보다도요, 바로 영등포 구청 쪽에서 이거를 찾아놨습니다. 영등포구에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제보.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문다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돈을 주고 이제 빌려줬다는 얘기죠. 22일 오후 4시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에 그 오피스텔이 있다는데요. 문다혜 소유의 오피스텔이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아무래도 이게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제보를 받아서 영등포구청에서 찾아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사람이 안에 없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안에 있어서 불법 영업행위가 발각이 날까봐 문을 안 열어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청 직원들은 뭐 문을 이렇게 부셔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고 인기척이 없는 걸로 그 현장 조사에서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캐치하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문다혜가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 6월에 매입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문다혜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3년 전에 샀다는군요. 그런데 문다혜가 이곳에 입주하지는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이게 바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이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 에어비앤비.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로 갈 때 호텔이나 이런 데 묵기가 좀 그러면은 바로 에어비앤비로 거기에 있는 빈 아파트 또는 빈 단독주택에 일정한 돈을 주고, 원하고 싶은 며칠이면 며칠, 이게 길게는 한두 달도, 왜냐면 사용하지 않은 집이니까요. 그런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게, 거기에 제보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 파악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제주도 별장도 그렇고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은 바로 공중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시설과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 여기 같으면 이제 영등포구청이죠. 바로 영등포구청이 바로 이 근처에 이 다리만 넘으면 됩니다. 이 여의도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니까요. 관할구청에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신고 여부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제주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 이 송기인 신부한테 샀다는 거, 여기도 바로 신고 없이 제주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들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요. 글쎄요, 정말 참 딸이 또 이렇게 속색일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불법 숙박업소까지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글쎄요, 저렇게 두 줍을 싸,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새벽 3시에 다른 사람 차를 자기 차로 오인을 해가지고 따고 들어가려고 하고, 글쎄요,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할 상황인데 새벽 3시에 정말 대리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한 상태일까요? 물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또 잡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술 마신 사람은 왜 또 몰래 도망갔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별의별 억측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남녀 간의 억측은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같이 2시 반까지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정말 지인이라면, 아주 서로 아끼는 지인이라면 당연히 지금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리 운전 불러줄게, 이거 타고 가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 둘이 딱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뒤에 뭐 그 둘은 누군가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다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이 숙박업 이런 것을 했는데 정식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재명이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죠. 또 25일 날 또 다른 1심 선고, 15일 날은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25일 날은 뭡니까? 사주, 사주 의혹 이렇게 됩니다마는 글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으면은 문재인까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재인은 뭐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 큰 게 울산시장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죠. 청와대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재인의 제일 절친인 송철호, 울산 송철호시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프로젝트가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심인가요? 2심까지 갔나요? 1심일 겁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조국 땅에서 의원이 되는 판이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2심, 3심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이 의원 배치가 간당간당하죠. 조국이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 의원 배지를 떼야 하듯이 황운하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황운하가 이 경남 울산청장 경찰청장 시절에 빚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작각작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